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대 경제 성장률이 확실시되면서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네, 실업률은 급증하고 가계빚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회복시킬 대책은 없는지 오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7월에 2.9%에서 2.8%로 조금 낮췄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뭐 2.2%까지 내년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2.8% 성장률은 조금 낙관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2.9%에서 2.8%로 낮춘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기업 구조 조정 때문에 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이 조선에 이어서 이제 철강, 석유화학으로 이렇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네. 또 수출도 지금 그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올해도 이제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마는 이제 내년에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내수와 그 수출을 동반 침체시켜서 성장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단종이라던가 뭐 현대자동차 파업 같은 것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휴대폰 문제라든지 또 뭐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됐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노조 문제, 노사 분쟁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이제 벌써 지금 10월 달 수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걸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전망에 특히나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저성장의 기류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대의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이제 2% 성장대로 내려앉고 있고 그래도 2% 후반대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내년부터 2% 전반대로 2.2%라든지 이렇게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경제가 반등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당장 정부나 뭐 금융당국이 어떤 내놓을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지금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노동개혁이라든지 정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기업 투자를 늘려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신기술을 좀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산업 그걸 이제 육성시켜서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우리 경제 과제가 과거와는 이제 우리 경제가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력 산업이 뭐 그냥 일본에서 이전받아 가지고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그 전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수출의 동력으로서 그 우리 성장을 견인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 산업들을 물려받으면서 우리 주력 산업이 중국으로 지금 이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이런 보호무역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성장을 3% 이상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중국에 많은 것들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뭐 불법 어선 문제 같은 걸로 좀 약간 경색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중국이 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게 되진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중국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출의 제 26%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우리 수출 그 무역 대상국 중에서 제 1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이 좀 저성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부동산 버블이 뭐 붕괴된다 이런 그 소문도 있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하고 중국과의 여러 가지 이제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어선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이제 보복 무역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무역 수출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매긴다든지 혹은 수출에 대해서 수출을 좀 그 무역 장벽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은 또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보면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나요?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자꾸 내리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가 너무 이렇게 그 성장률이 침체돼 가지고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때는 뭐 경기 여러 가지 다른 또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부작용보다는 이제 그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좀 작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8월 25일에 이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계부채 문제는 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수요, 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수요 때문에 그 분양 열기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건설 경기도 너무 이렇게 침체되지 않게 하면서 가계부채를 컨트롤하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치에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DTI를 좀 강화한다든지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그 대출해 주는 것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어제 부총리께서도 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좋다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뭐 당장 걱정스러운 건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뭐 9월 실업률이죠.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청년 대책, 일자리 대책은 정부에서 많이 내놓는 것 같은데 좀 겉도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뭐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실업률 통계에 의하면은 청년 실업률이 지금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주역이고 또 청년들이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그 높아지면은 이제 우리 성장률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 써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 가장 단기적인 정책이고요. 좀 더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역시 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서 일자리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